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은 뇌 속에 있는 회로, 즉 기억입니다. 각각의 기억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과 사건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뇌가 과거의 기록이라면 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과거를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억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최종 산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문제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불행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이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익숙한 과거는 조만간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과 관련 있다고 믿고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없거나 감정이 사고의 수단이 되었다면 감정의 정의에 의해 당신은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창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왓츠앱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파일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고 트윗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알려진 모든 것과 정말로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련의 일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같은 쪽 침대에서 내려오고 화장실에 가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감정적 버튼을 누르죠. 그것이 일상이 되고 프로그램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유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죠. 그래서 변화의 시간이 오면 그 사이클의 중복이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35세가 되면 95%의 기억된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 무의식적 습관, 고정된 태도, 신념과 인식으로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분석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 분석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상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명상을 통해 뇌파를 변화시키고 느리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르게 명상하면 운영체제에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70%를 생존 모드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양자장 속에서 최악의 가능한 결과를 선택하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몸을 두려움 상태로 조건화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몸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의 급류에 중독되고 자신의 삶의 문제와 조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면서 최소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합니다.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면 왜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매번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뇌와 몸에서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같은 회로로 발화하고 연결시키며 몸에 동일한 감정적 서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앉아서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그 사건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실제로 당신의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당신이 감정이나 생각만으로 창조한 사건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오면 정말로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몸이 그동안 그렇게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에 마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제 하인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갑자기 그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면 차라리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자 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미지의 영역에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장소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제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나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당신의 뇌에서 어떤 생각을 발화하고 연결시키고 싶으세요?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싶으세요? 그 행동을 정신적으로 리허설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원하는 행동을 리허설하는 거죠. 정말로 현재에 존재한다면 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3차원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뇌에 설치하기 시작해요. 이제 당신의 뇌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되어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실제 경험에 앞서 미래가 어떤 감정일지 우리 몸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성공을 기다려서 느끼지 않고 부유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재산을 기다리지 않으며 새로운 관계를 기다려서 사랑을 느끼거나 치유를 기다려서 온전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즉,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오래된 모델입니다. 우리 내부의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더 나아지면 그것을 유발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뉴턴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뉴턴의 세계는 모두 예측 가능한 것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양자 모델의 현실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풍부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부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힘을 느끼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할 때 당신은 평등을 창조하고 이제 당신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피해자로서 세상을 사는 것과 즉 이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바꾸어 내 생각과 느낌이 내 삶의 결과를 변화시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더 믿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가 단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중 90%가 전날과 동일한 생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이 우리의 운명과 관련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낳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낳습니다.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창출하고 같은 경험은 같은 감정을 낳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인식하는 행위, 즉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느끼는지를 더 인식하는 행위가 메타인지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정신 상태와 몸의 상태를 더 의식하게 되면 낮 동안 무의식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 생각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는 자신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친숙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신이 옛 자아의 생각, 행동, 감정에 익숙해질수록 그 옛 자아를 은퇴시키고 새로운 생각을 발화하고 연결시키며 몸을 새로운 감정 상태로 조건화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 번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지난 해의 식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감정적 장애물과 같은 단단한 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분해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원을 심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로 우리는 불편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우게 됩니다. 불편한 상태로 들어가는 순간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현재 순간에 머물고 싶지 않아 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당신은 과거의 오래된 기억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의 비전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은 장소에 가고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하게 되죠. 이제 당신의 인격이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이 당신의 인격을 창조하게 됩니다.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경험은 당신의 뇌의 신경망을 형성합니다. 각 사람과의 경험은 감정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사를 이용해 판단에 대한 중독을 재확인하고 적을 이용해 징후에 대한 중독을 재확인하며 친구들을 이용해 고통에 대한 중독을 재확인합니다. 이제 그들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외부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보다 더 커야 하며 세상의 조건보다 더 커야 합니다. 환경은 유혹적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왜 도구가 될까요? 앉아서 눈을 감고 외부 환경과 단절해 봅시다. 그러면 더 적은 자극이 뇌로 전달됩니다. 부드러운 음악을 틀거나 귀마개를 하면 뇌로 전달되는 감각 정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과 단절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몸을 안 치고 여기 앉아 있어. 우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그 후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여기 앉아서 말을 들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냄새 맡지 않고 아무것도 맛보지 않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경험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도 동의할 거예요. 당신은 생각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감정적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당신이 그 감정 속에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당신의 주의가 향하는 곳에 에너지가 향하게 되며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지금 8시야. 보통 이 시간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화를 내곤 했지. 그런데 지금은 앉아있고 화를 내지 않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화학적 상태를 찾고 있는 것이죠. 매번 당신이 그렇게 하고 몸이 그 감정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할 때 당신은 몸에게 이제 몸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지가 프로그램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몸이 마침내 순응하게 되죠. 그 순간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우리는 입자에서 파동으로, 물질에서 에너지로 전환되고 익숙한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